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역으로 이렇게 매도 우위를 기록한 시장 속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종목들은 이러한 약세장 속에서도 매수했을지 매수했던 탑5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가 가장 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와 CJ 대한통운, 롯데케미칼과 삼성 SDS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을 확인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1%에서 2%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향한 소식부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주가 하락 시에 수익률을 내는 인버스의 2배라는 점에서 곧버스라고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이 곧버스를 보통 해지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이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금융상품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한 주 동안에 이 금융상품을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가 금요일 시장에서 다시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금요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다 인버스 상품을 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에 다시 한번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지수 상승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며칠 만에 다시 이 인버스 선물 지수를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지수의 하락에 베팅을 했다는 점 힌트로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를 대비해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로 보시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도 2%대의 상승률이 포착이 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요. CJ 대한통운도 1%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2.18% 상승한 15만 4,900원을 기록한 가운데 삼성 SDS는 0.07% 상승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CJ 대한통운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면서 87,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알리바바 해외 커머스 부문의 성장세에 기대감이 모인 건데요. 이 CJ 대한통운의 주가가 크게 오른 것은 그 전 거래일에 알리바바의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는 실적 발표를 통해 해외 커머스가 5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해외 커머스에서 77%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리테일 주문 건수가 28%가량 증가하면서 해외 커머스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에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이 한국 직구 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커머스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매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CJ 대한통운 쪽으로도 많은 일거리가 생겼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CJ 대한통운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1분기에는 약 350만 박스를 기록했다고 말했고요. 2분기에는 550만 박스, 그리고 3분기에는 900만 박스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CJ 대한통운이 10% 넘는 강세를 기록했고요. 10.35% 상승한 87,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역으로 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던 외국인들이 어떠한 종목들은 담았을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던 탑5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포스코 DX, 에코프로, SM, 그리고 위메이드까지 이렇게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이 포스코 DX를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일제히 매수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1.86% 하락한 23만 8천 원을 터치했고요. 에코프로도 4.5% 하락한 67만 9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에서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4% 넘게 밀려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도 다시 한번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다만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SK 에코플랜트와 함께 이 헝가리의 폐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도 새롭게 전달해 왔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번 한 주 흐름을 포착하실 때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SM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SM의 주가가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5.43% 하락한 9만 6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화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SM을 비롯해서 나머지 엔터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중국 소비 감소 여파로 인해서 앨범 판매량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앨범 판매량이 정체되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냉랭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 3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거뒀지만 최근 컴백한 주요 아이돌 그룹의 앨범 판매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도 흔들렸습니다. 이 SM 소속 아이돌 그룹인 에스파의 경우 지난 10일 발매한 4집 미니 앨범의 첫날 판매량이 53만 장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전작인 미니 3집 첫날 판매량인 137만 장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판매량이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이 137만 장과 비교했을 때는 40%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앨범 판매량이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앨범 판매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팬들의 공동구매가 감소한 것도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요인이었다는 분석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을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기획사들의 올해 중국 음반 수출액은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2,800만 달러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00만 달러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다울투자증권은 팬들의 소비 여력이 감소했고 콘서트 개최가 정상화되면서 팬들의 소비가 분산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어냈습니다. 그동안 앨범 판매량 성장세가 지속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SM의 주가도 5% 넘는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종가도 9만 6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시장 어떠한 특징주를 보면 좋을까요? 요즘 11월 달에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특히 코스피 시장 종목들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종목들이 확산해 드려야 되는데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좀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오늘 삼성전자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하가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올해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이제 인상이 멈출 것으로 이제 동결로 지금 거의 시장에서 확신하고 있고, 이전에는 내년 6월부터 좀 빠르면은 내년 4월부터도 금리 인하 가능하다는 그런 베팅들을 들여다 보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 와중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거의 환율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이고요. 심지어 SK 하이닉스까지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아직은 이제 다른 종목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확산되지 않는 현상을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AMD 쪽의 다나노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최종 협상 얘기가 일단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파운드리 자체는 원래
실내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AMD가 그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메이저 업체로부터 이제 파운드리 수주를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4나노 수주에 특히 AMD 4나노 수주 성공한다라면은 어떤 신뢰 회복의 어떤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올해 11월 달부터 내년 1월 달까지 그 글로벌 YY 유동성 증감률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와 약간의 이런 그 글로벌 유동성 그 증감률 하락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들 같이 상존해서 주가 탄력성은 더서 좀 둔화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상존하고 있는데 외국인들 수급으로 인해서 뭐 하락보다도 좀 박스권을 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때 들어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삼성전자를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은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상승한 탑5 리스트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펩트론, 위더스 제약과 캡스톤 파트너스, 카나리아 바이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다수가 이름을 올렸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상단에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로 기록을 했고요. 바로 밑에는 펩트론이 역시나 이름을 올린 만큼 이 두 가지 종목 특징주로 짚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은 9.98%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펩트론도 4.94% 상승하며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들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태화주에서 그중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해내는 종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금요일장에 미국 의사협회가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보험 적용을 촉구했다라는 성명서를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본장에서는 소폭 약세로 거래를 마친 종목이었는데요. 이 모멘텀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두 종목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인벤티지랩은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확실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과 일진전기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밑으로는 대웅,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SY 스틸텍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에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도 특별한 이슈를 들고 온 종목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이 두 가지 종목 특별한 공시를 내놓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만 특징주로 묶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 공시 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매도세가 확실히 들어오면서 두 가지 종목 모두 9.96%, 9.93%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공시 내용 특징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제약은 9.96% 하락하면서 2,305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일진전기는 11,3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제약은 장마감 이후에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479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12일이라고 하고요. 알츠하이머에 필요한 신약 개발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진전기도 시설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을 알렸는데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15일이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 종목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함께 살펴볼까요? 시간에서 매수가 가장 강했던 게 인벤티지랩이었던 것 같고요. 장 끝나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띄웠는데 내용이 첫 번째는 이제 3분기 이제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융 부채 평가 손실이 그 단기 순손실 239억 중에서 162억 정도 발생을 했고, 이는 이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손실이다라고 좀 공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장기 지속성 주사제 사업화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그 비만 당뇨 치료제 같은 경우에 국내 탑티어 제약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사가 이제 완료돼서
그 바인딩 텀시트를 합의해왔다고 했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계약책을 목표로 해서 논의 중에 있다. 요 내용이 첫 번째 들어가 있어서 요게 좀 시간 상한가 요인이 됐었던 것 같고, 또 이제 그 글로벌 동물 제약사와도 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생산 플랫폼 이전 논의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어떤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이제 진행 중인 사항들을 공지를 해서 이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고, 사실 동사가 이제 이런 그 재료로 동사 가중 파이프라인에 관한 재료로 주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실망감으로 주가 많이 빠졌는데, 보통 이렇게 진행 중이다, 논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확정된 공시를 발표를 해서 그걸로 인한 주가가 이제 부양되면은 좋은데, 어쨌든 이게 이제 텀시트라는 것들은 구성력이 없는, 그런 뭐 MOU랑 좀 비슷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급등 하게 되면은,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인벤티지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의 대장격인 인벤티지랩과 펩트론이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징주로 인벤티지랩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간외 거래에 이어서 본장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경우 수익 실현 관점으로 주가를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실 만큼 이 내용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국내 증시 금요일 시장에 다소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가뿐한 스타트를 끊어보시기를 저희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병을 수익률로 날려버려!